미쳤나봐. 좋아한다고 뱉어버리다니. 그 생각이 이지혁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는데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거란 걸 이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사무실 앞 복도에서 모르는 남자와 짧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오전이었어요. 지은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히자 이지혁의 심장은 계약서보다 먼저 파기되었고요.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그 웃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는데도 이지혁의 손끝이 식어가더라고요. 머리는 업무 중이라고 말했지만 가슴은 지금 당장 끊어내라고 속삭였고요. 지은호는 아무렇지 않게 사무실로 들어와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클립 한 번, 포스트잇 한 장, 캡슐 커피 버튼 소리까지 모든 움직임이 이지혁의 눈에 과하게 또렷하게 들어왔는데요. 지은호가 책상 서랍을 닫고 가볍게 혼잣말로 됐다라고 웃는 순간 이지혁은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은호 씨, 방금 누구였어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눌렀지만 그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긴장이 숨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웃었어요. 아, 클라이언트 쪽 팀장님이요. 일정 확인만 했어요. 여기서 멈췄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지혁은 한 박자 늦게 참아야 할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이미 계약 끝났잖아요. 왜 그렇게 오래? 말끝을 스스로 베어 물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한 줄이 스스로도 유치하게 들린다는 걸 즉시 알아챘거든요. 낮에는 그렇게 어색하게 흘렀고 저녁이 되자 이지혁은 퇴근하는 지은호의 뒷모습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변명하자면 안전 확인이었고 솔직해지자면 질투의 그림자였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는 동안 지은호가 반대편을 지나던 어떤 남자와 가볍게 눈인사를 했고 그 순간 이지혁의 숨이 반박자 멎었습니다. 드라마 속 과장된 묘사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 어딘가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코너를 돌자 지은호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이지혁은 도망가지 않았고 대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다가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지혁 선배, 왜 이래요?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을 땐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더니.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따라다니면 그거 스토킹처럼 보여요. 그 말에 이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단 세 글자만 간신히 꺼냈고요. 다음 날 아침 카페인이 전혀 듣지 않던 회의실에서 첫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었고 고성의 재단과 연결된 협력사 담당자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앞에 서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는데 출입문이 열리며 전날 복도에서 봤던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어제 안녕하세요 하던 팀장입니다 라고 인사하자 이지혁의 손등을 타고 올라오던 질투가 명백한 실수로 변하는데 딱 두 문장이 걸렸습니다. 발표 흐름을 끊는 불필요한 질문 팀장님, 어제 일정 조율은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요.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순간 공기가 어색하게 주저앉았고 지은호가 난처하게 이지혁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선배, 이어갈게요. 그 짧은 말에 담긴 경고와 부탁을 이지혁은 숨이 막히는 듯한 후회로 받아들였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자료실 옆 사람 드문 복도에서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거든요. 선배, 이렇게는 못해요. 일이랑 감정 둘 다 무너져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에서야 알았어. 지은호가 다른 사람하고 웃고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져. 그건 고백이라기보다 고장 신고에 가까운 고백이었고요.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선을 지켜야죠. 저를 좋아했다면 제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 잠깐 거리 두자고요. 일은 일대로 정리하고요. 한편 고성희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강호가 은호의 출처를 입에 올렸던 그 사건 이후 고성희는 은호 주변을 촘촘히 살피고 있었거든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지혁 씨가 최근 은호 씨 주변에서 감정 기복을 보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회의 중 간섭성 발언도 있었고요. 고성희의 입술이 가늘게 말렸습니다. 남자의 질투가 여자에게 언제 위험으로 변하는지 난 너무 잘 알아요. 그러고는 한 줄 덧붙였죠. 하지만 성재는? 비서는 난감하게 웃었습니다.
성재 본부장님은 그 반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고 때로는 지나치게 다정합니다. 고성희의 눈이 어두워졌다 밝아졌습니다. 좋아. 다정함은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선을 그어줘야죠. 내가. 다음 날 오전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협력사와의 추가 미팅 자리에서 또 그 팀장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회의 후 하이파이브를 하려다 자연스레 손이 닿았습니다. 그 찰나를 이지혁은 보았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지만 전날 밤의 대화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죠. 선, 지켜. 속으로 삼킨 말이 겨우겨우 혀끝에서 제동이 걸렸고요. 대신 회의록을 정리해 메일로 먼저 보내고 스스로를 강제로 책상에 묶어둔 채 숨을 하나둘 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질투가 아니라 증빙이다. 그렇게 몇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이지혁은 지친 마음을 달래듯 매뉴얼 문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표준 개인 감정과 보고 체계 분리. 우스웠지만 그래도 그게 오늘의 최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혁아,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끓였는데 너도 와서 먹고 가.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식당 문을 밀었고 그 안에서 지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두 사람의 표정을 읽으며 슬며시 자리를 비켜줬고요. 숟가락 소리가 잠깐 어색함을 가려준 뒤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배, 어제 말 고마웠어요. 솔직해서. 이지혁은 낮게 웃었죠. 고마울 일은 아니야.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게 해볼게. 지은호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끄덕임이 이지혁에겐 과분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전혀 다른 방에서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재단 비공개 회의실에서 두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 봉투에는 감사우수 협력사 명목의 후원 연장이, 다른 봉투에는 윤리준칙 위반 사전 경고가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각각의 봉투에 다른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는 이지혁, 다른 하나는 성재.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지혁에게는 선긋기와 책임을 상기시키는 문서가 필요했고 성재에겐 지나친 관여 금지를 경고하는 사인이 필요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정반대였지만 모양은 그렇게 갖춰졌습니다. 고성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사랑은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위험은 관리 대상이야. 며칠 뒤 사건은 뜻밖의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점심시간 지은호가 동네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팔짱을 끼듯 가볍게 포옹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지혁이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어지럽게 요동쳤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마. 오늘은 넘어가지마. 그러고는 자신에게 과제를 내렸습니다.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 5분이 50분처럼 느껴졌지만 마침내 지은호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이지혁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 안에는 계약서 수정한 메일로 보낼게요. 아, 그리고 지난번 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내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기 전에 멈췄어요. 지은호는 눈을 마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선배. 그럼 우리 일부터 정리하자고요. 저녁 5번째 클라이맥스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주차장 출구 쪽에서 성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성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호 씨, 집까지 태워다 줄까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 차 안에서는 가벼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성재가 말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자주 나타났다면 미안해요. 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마다 피하지 않는 쪽을 택했는데 그게 은호 씨를 피곤하게 했는지 몰라서요. 지은호는 창밖을 보다가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본부장님은 늘 예의가 있었어요. 다만 제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성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결과가 어떤 모양이든. 그 말은 고백이면서도 압박이 아니었고 지은호는 그 균형을 고맙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붙잡고 있었어요. 지은호, 나는 누구 옆에서 웃을 때 가장 나답지? 이지혁, 사랑이 왜 자꾸 경계선을 필요로 하는지 나는 지킬 수 있을까? 성재, 다정함이 누군가에겐 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나는 어디까지 멈춰야 하지? 그리고 고성희는 창가에서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정리했습니다.
강호는 정리했고 은호는 조금 더 안전해졌고 남은 문제는 남자 둘. 어차피 선택은 은호의 것. 다만 선택지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는 마지막 선을 그어줘야 해. 그 마지막 선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고성희의 방식은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이었고 그 대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의외로 순이의 식탁이었어요. 순이는 말없이 반찬을 더 얹어주며 말했죠. 은호야, 사람 마음은 들었다 놨다 하는 바람 같지만 밥은 늘 같은 맛이래. 그래서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지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밥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덧붙였어요. 나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결론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데엔 이 정도 여지가 딱 좋으니까요.